안녕하세요.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와 실기를 30시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원패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준비된 과정으로는 TCP, UDP, IP라는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학습 전에 우선 자격증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터넷 창에다가요, ICQA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icqa.or.kr이라는 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라는 게 떠요. 여기에서 이제 자격증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격 안내 쪽에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데에 들어가시면 시험 소개, 시험 일정, 기타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2급. 2급은 경력이나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공인이니까 따신 다음에 요거를 학점 인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 지식과 구축 기술, NOS 운영, 패킷 분석, 모니터링, 인터넷 기술, 프로토콜 등 이론에 대한 실무 능력을 검증한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집에서 다들 와이파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죠. 거기가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S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NOS 운영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래서 서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그래서 MS 서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서버,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 오픈소스죠. 무료로 쓸 수 있는 리눅스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해서 검증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킷 분석. 여기서 이제 패킷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이진법으로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 패킷 분석. 그 다음에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누가 불법적인 침입을 했는지 이런 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웹 서버 또는 메일 서버 또는 FTP라든지 아니면 게임 서버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들, 그 다음에 각종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통신 규약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규정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 검증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같은 경우에는 공인 자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공인 자격으로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검정하고 실기 검정이 나눠져 있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 소지자 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아니면은 직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IT 관련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들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급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나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나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기 검정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취득한 다음에 2년 안에 실기를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필기와 실기를 같은 날 볼 수 있는 단체 검정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등교하셔가지고 필기를 보고 합격이 바로 나옵니다. CBT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 합격된 다음에 바로 실기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한 번에 원패스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기 검정은 과목별로 5에서 18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급은 50분, 50분의 제한 시간을 두기 때문에 5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1분씩 시험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기검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문제, 18에서 20문제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2급 쪽에, 2급 쪽에 보면은 네트워크 개요부터 해서 데이터 통신 관련 기술, 통신망 기술, 표준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계 구축, 그 다음에 고속, 랜 기술 및 광대역 통신, 각종 통신 기술, 그 다음에 TCP/IP, IP 어드레스,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IP 라우팅, 그 다음에 패킷 분석, 기본 프로토콜, 응용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가 쭉 출제가 되고요. NOS. 이거는 이제 윈도우 서버하고 리눅스 서버를 대상으로 서버 구축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와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권한 및 운영 관리, 리눅스 설치, 리눅스 명령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들, 랜카드 또는 하드디스크 관리 기술,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장비, 그 다음에 스위치 장비, 그 다음에 VLAN, 게이트웨이, 전송 매체, 최신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런 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취득한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정보통신 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취득하시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기입니다. 실기는 랜 전송 매체라 그래서 1번 문제가 랜 케이블을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랜 케이블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6.5점이에요. 6.5점. 그래서 점수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실기 전송 매체, 랜 전송 매체 배우실 때 그때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요거는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라우터라는 장비에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IP를 할당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CP/IP. 요것도 이제 필기랑 중복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필기랑 실기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NOS. 요것도 이제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용기기.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80분 시험을 보고요. 작업형, 서술형, 선택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시면 돼요. 60점 이상이시면 합격이 되고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50문제에서 60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30문제 이상이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목당 낙제 점수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실기도 60점 이상입니다. 60점 이상인데 여태까지 시험을 보다 보면 18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18문제에서 11개나 12개 정도 맞으면 합격선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료는 필기는 43,000원, 실기는 78,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21,000원으로 이제 입금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단체 검정은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검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다가 ICQA라는 자격검정 사이트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원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확인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 소개를 마치고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기와 실기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처음에는 이제 레슨 1으로 TCP와 UDP와 IP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용어다 보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이게 귀에 익어서 이제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TCP/IP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TCP/IP라는 거는 프로토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에요. 통신 규약. 이 통신 규약이라는 거는 통신할 때 규정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장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거는 뭐 A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둘 다 A군요. 그쵸? 예. AN이라는 장비가 있고, AP라는 장비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MS라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충돌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프로토콜. 규정된 약속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CP/IP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TCP라는 거와 IP라는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TCP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약어예요. 약어고 이거는 이제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송. 그 다음에 IP라는 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 예. 그래서 전송을 하려면은 주소가 있어야지 전송이 되겠죠. 이거를 합해가지고 TCP/IP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호스트 1이 있고 호스트 2가 있는데요. 이 호스트라는 거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스트 2라는 거는 서버일 수도 있고요. 각종 다른 장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뭐 게임 서버에 접속한다 이런 얘기 하죠. 또는 메일 서버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장비에 접속한다 그러면 뭐 CCTV라는 장비, 요즘에 IP CCTV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장비에 접속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서로 프로토콜이 같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계층, 트랜스퍼,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이 된다. 이게 이제 TCP/IP 4계층이에요. 그래서 TCP/IP는 4개의 계층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게이트웨이 집에 다 있으세요. 그래서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IP가 이제 주소라 그랬죠. 주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퍼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묶여가지고 TCP/I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TCP/IP란 계층화된 프로토콜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TCP와 IP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프로토콜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규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종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장비들을 서로 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되게끔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제 TCP/IP 4계층을 봤고요. 지금은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장비들을 가지고 통틀어서 이제 세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CP/IP 4계층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전용으로 인터넷을 하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OSI 7계층의 맨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물리계층 피지컬,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퍼 계층, 요건 전송 계층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 세션 계층.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요거는 표현 계층이라고도 부르고요.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 요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또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를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을 딱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하위 네 번째 계층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예, 전송 계층, 트랜스퍼 계층이네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SI 7계층하고 이제 TCP/IP 4계층하고 이제 매칭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TCP/IP 4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랜스퍼 계층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있고 그 다음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묶어가지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TCP/IP 요건 4계층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포트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 포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서버의 IP가 192.168.50.100번이다. 집에도 이제 IP가 있을 거예요. 예, 집에도 IP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서버로 접속을 한다. 만약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서버로 접속하는데 웹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포트 넘버라는 거를 써요. 80. 요건 생략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에다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192.168.100. 50.100번 50.100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 http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포트 넘버를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면 인터넷에다가 www.icqa.or.kr을 들어가는데 뒤에다가 콜론 80으로 엔터를 쳐도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www.icqa.or.kr 콜론 443이라고 해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 그래서 좀 쉽게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이제 내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선 번호. 그래서 이 서버에 있는 내선 번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TP 파일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80을 쓰는 게 아니라 요 뒤에다가 땡땡 하고서 21번.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FTP로. F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해서 이제 FTP 내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텔넷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다가 23번. DNS 하고 싶다 그러면 53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것들은 다 포트 번호라 그래서 내선 번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내선 번호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요거는 이제 TCP/IP 4계층이라 그랬잖아요. 네, TCP/IP 4계층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OSI 참조 모델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포함한다. 아까 제가 이렇게 묶으라 그랬죠? 예, 이렇게 묶으라 그랬죠? 요게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랑 매칭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더넷, 우리가 이제 말하는 랜 카드 있죠? 랜 카드. 인터넷 통신 카드. 그거를 이제 이더넷이라고 불러요. FDDI 요거 같은 게 이제 광. 그 다음에 토큰 버스, 토큰 링. 요거는 아주 구형인데요. 구형 장비인데 지금은 볼 수도 없어요. 찾아보기 힘든 그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토큰링하고 토큰버스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랑 두 개 매칭되어 있다. 예, 요 정도 이제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 응용 계층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아까 포트 번호하고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한 동작을 처리한다. 그래서 텔넷 요거는 이제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다음 얘는 FTP 파일 트랜스퍼 파일 전송하는 그다음에 SMTP 그다음에 NMTP, SMTP, HTTP 뭐 이런 것들 요거랑은 이제 메일 전송할 때 써요. 메일 이메일 전송할 때 그다음에 TFTP 요것도 요거랑 똑같은데요. 얘는 이제 TCP라는 애를 쓰고요. 얘는 UDP라는 애를 써요. 그래서 같은 파일 주고받는 건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차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DHCP 요거는 이제 IP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IP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뭐 이런 두 가지의 프로토콜 똑같아요. V2P도. 그다음 D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CP/IP의 계층화에 프로토콜 계층 구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송신자는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송신자는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신자는 서버 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신을 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서버에 접속을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IP를 쓰든지 아니면은 URL을 쓰든지 IP를 쓰든지 URL을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죠. 그러면은 이 서버 쪽에서는 들어와 라는 에크라는 그런 문법을 보내요. 에크가 이제 에크널러지 해가지고 긍정응답이에요. 긍정응답. 그러면은 이거를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진짜 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불러요. 3번, 1번, 2번, 3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TCP/IP는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해서 통신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사용되는 인터넷 계층. 그래서 네트워크 상의 경로 설정과 네트워크에서 주소를 지정하는 계층이다. 그래서 종류에는 IP, ICMP, IGMP, ARP, RARP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TCP/IP의 이제 전송 계층이라는 걸 보게 됐는데요. 아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3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걸 3웨이 핸드쉐이크라 그러는데 요때 이제 사용하는 전송에는 두 가지의 프로토콜을 써요. TCP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UD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TCP라는 거는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의 흐름을 제공하고요. UDP라는 거는 단순 형태의 서비스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써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자료, 데이터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보.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이라든지 목소리 아니면 영상 요런 거 전송할 때 쓰는 게 UDP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통신을 할 때 화상전화 하거나 그런 거 쓰잖아요. 그때는 픽셀이 조금 깨져도 상관은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UD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 뭐가 있죠? 뭐 금융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험, 증권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깨지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뢰성이 높은 거를 쓸 때는 TCP라는 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는 TCP와 UDP라는 거를 꼭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